여러분, 2026년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이 2026년 세계 경제 위기설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제2의 대공황이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는 건 아닐지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일대학교의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죠. 스티븐 로치 교수가 딱 집어서 경고했어요. 2026년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닥치는 해가 될 거다. 그냥 경제가 좀 어려울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2026년이라는 연도를 콕 집어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한 거죠. 이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2020년에 정말로 대공황 같은 게 다시 올 수 있다는 걸까요? 도대체 전문가들은 뭘 보고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지금 세계 경제를 향해서 세계에 거대한 폭풍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폭풍들이 그냥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위기를 훨씬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폭풍이 뭐냐? 바로 부채 폭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달러로 빚을 많이 진 신흥국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갑자기 불어난 이자를 감당 못하고 줄줄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작은 거 하나가 툭 쓰러졌는데 이게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도미노판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풍,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먼저다 하면서 서로 높은 관세 장벽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오고 가는, 즉 무역이 확 줄어들겠죠.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혈관을 스스로 꽉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가 안 통하면 몸이 망가지듯이 결국 다 같이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경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게 영원히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좋은 시절이 있으면 어려운 시절도 오고 이렇게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죠.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 하필이면 2026년이 그 어려운 시절, 즉 불황의 주기가 돌아오는 시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정말 공교롭죠. 자,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폭풍들이 우리나라, 한국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야기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로벌 위기가 정말 닥친다면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장 약한 고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8%. 이게 바로 2026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 정말 턱걸이 수준이에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이 꽝 하고 닥쳤을 때 우리 경제가 그걸 버텨낼 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지금 거의 바닥이라는 신호예요. 우리 경제의 이 구조적인 취약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삼고 현상이라고들 하죠. 높은 물가, 높은 금리, 그리고 높은 환율. 이 세 가지 높은 것들이 어떻게 서로 끈끈하게 얽혀서 우리 경제의 힘을 쭉쭉 빼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너무 높으면 당장 우리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대출, 사업대출 받은 기업이나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환율까지 높아지면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또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나쁘게 만들면서 우리 경제를 꽉 짓누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를 쭉쭉 끌고 갔던 그 강력한 엔진, 뭐였죠?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그리고 서로 문을 걸어 잠그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딱 부딪혀서 그 잘 나가던 엔진이 지금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돈을 팍팍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 살림, 즉 재정이 적자라서 더 돈을 쓸 여력이 별로 없고요. 설사 어떻게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물 길러가는 격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관 이 위기설은 그냥 기울일까요? 아니면 정말 현실이 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각각의 위험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딱 맞물려서 훨씬 더 큰 위협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만나는 겁니다. 밖에서는 부채 폭탄, 보호무역주의, 경제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삼고 현상이라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버티고 있는 상황. 이 외부의 폭풍과 내부의 취약점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충격과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다른 해도 아니고 왜 하필 2026년을 그토록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하나의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